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최고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걷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몇 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지? 양쪽 다리가 아프지? 걷다 보면 왜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되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원인들이 요추관 협착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뭐 요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나도?' 하고 의심해 보시라고 이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일 흔한 건 이제 걷다가 가만 누워 계실 때는 보통 증상은 많지는 않으시고요. 앉아 계실 때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걷다가 보면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정도 걷다 보면 보통 엉덩이 엉치라고 말씀하시는 엉치나 다리 쪽으로 이렇게 시리고 저리고 나중에 아프기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고, 한쪽만 오는 분들도 있고 나중엔 양쪽이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두 번째 이제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거나 하면 좀 통증이 개선된다. 쉬었다 가면 나아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개요로 말씀드리면 이제 협착증이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단계별로 부위별로 어떤 데가 어떻게 좁아지면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증상과 이제 각각의 치료법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더 빠르게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올바른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협착증, 오늘은 주로 이제 척추 전체에서 협착이 다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목, 등, 허리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제 어떠한 곳이든 간에 척추관 협착증이란 건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과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눌리게 되면 이제 그걸 협착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게 정의가 됐고 각각의 원인은 이제 다를 수가 있죠. 보통 비유를 할 때 이런 도로가 있는데 저는 터널이 꽉 찼다, 수로가 막혔다, 요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이제 AI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줘." 했더니 요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워낙 꽉 막혀 있으면 이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신경 쪽에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이제 이라는 건 결국 이제 위에 쪽을 앞쪽으로 생각해 배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척추 안에서 앞쪽에서는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팽윤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누르고, 뒤쪽에 이제 까만색, 저는 V 모양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V자 모양의 신경뼈 안에 척추관과 뼈 사이에 붙어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황색 인대. 이제 황색 인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연세가 드시고 오랫동안 쓰면서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경관을 누르게 되고, 뒤에 있는 후관절병증, 양쪽에 이제 햄버거 같은 모양이 붙어 있고 가운데 이제 Y자 모양으로 뼈가 있는데, 이런 뒤쪽 뼈는 잘 커지진 않지만 양쪽에 있는 후관절도 이제 오랫동안 쓰시다 보면 관절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관절 병증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파셋 하이퍼트로피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척수신경에 압박이 되기도 하고, 이제 드물게는 이제 요 약간 노란빛 도는 데는 보통 저희가 지방 조직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지방 조직도 연세가 드시면서 커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가 겪었던 사례는 저 부분이 유독 이렇게, 저희가 영어로 라이포마토시스라고 해서 다른 그 인대가 비후된 분들이 많은데 저 지방 조직이 많이 커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 그럴 때 보면은 좀 건강식품을 많이 드셨던 경우도 한 차례 있었고요. 혹은 이제 스테로이드 약제 같은 걸 많이 드셔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가 너무 지방이 많고 이제 호르몬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해 봤더니 이상해서 이제 내분비내과 쪽을 보내 봤더니 이분이 뭐 약초 달인물을 4년 정도 드셨대요. 그거 끊고 이제 약물 치료하고 나중에 경과 보고 했더니 피 검사도 정상이 되고 MRI 소견상에서도 저 지방이 줄어든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MRI는 제가 비교적 정상인 분 MRI를 가져왔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협착증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는 이제 보통 뼈가 이제 1 번부터 5 번까지 있는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보통 4-5번, 그리고 밑에 5번 천추일번인데요. 이분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뭐 그럭저럭 오다가 여기 3-4 번에 약간의 디스크가 있고,
이제 4-5 번에 여기 보시면 협착 이제 좀 아지랑이 같은 거 보이십니까? 특히 이제 안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막히게 되면 저런 아지랑이 같은 신호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등도 이상 협착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런 게 보이면은 '아 이분은 협착증이 심하구나.' 단면을 보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치료 수술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상 단면입니다. 방금 사진은 이렇게 사람을 이제 종으로 자른 MRI 사진이고요. 요거는 횡단면인데요. 이제 이쪽이 배 쪽이고 이쪽이 뒤쪽, 좌측, 우측이라고 하면 이제 디스크와 척추관의 구조는 까만색 이렇게 섬유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하얀색으로 알맹이 이제 디스크 수핵이 있고요. 이제 뒤쪽에 신경을 싸고 있는 동그란 경막과 이게 점점점 있는 것들이 신경 다발들입니다. 누워서 MRI를 찍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신경근이 나옵니다. 뒤쪽에 이제 요게 이제 그리고 얇게 붙어 있는 V자 모양 까만색으로 붙어 있는 게 이제 황색인대고요. 옆쪽에 이제 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쪼끔 어두운데 죄송합니다. 그 안쪽에 이제 앞에 쪽에서 보였던 요 하얀색 신경관이 요만큼으로 좁아진 경우예요. 아까 종단면 보여드렸던 분의 4 번, 5번 사진이고요. 이분은 세 가지가 다 디스크는 아주 심하지는 않으신데 이제 후종 이제 황색인대가 두툼해졌고요. 비후가 됐고 양쪽에 있는 후관절도 이제 병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빠질랑말랑하고 이제 커졌죠.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관이 좁아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근육도 좁아지는 분도 있긴 한데 이분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시네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은 이제 요렇게 정상인 소견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후관절이 있고 그 사이로 이제 신경근이 나오는데요. 이래서 다리로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세가 드시고 많이 쓰시고 과도한 운동들을 한다고 하면 이제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이제 비후가 커집니다. 앞에 이제 디스크가 손상되니까 좀 닳게 되고 뒤에 있는 후관절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신경관이 막히게 됩니다. 요걸 이제 MRI 쪽으로 보면 이제 정상으로부터 조금씩 경도, 중등도, 고도로 갈수록 가운데 화살표에 놓은 이제 하얀색 길이라고 말씀드려요. 하얀색 길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이제 횡단면에 종단면에서도 이렇게 점점 튀어나와서 좁아지는 소견이 있습니다. 질문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 동동이 님 반갑습니다. 다리가 저리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증상들, 다리 쪽, 엉덩이나 다리 쪽에 증상이 나오다가 이제 그런 게 너무 오래되거나 해서 그 역치를 넘어버리면 신경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너무 장기간 방치하시면 그럴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제가 매번 나오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증상이 좀 너무 오래됐다든지 혹은 이제 근력 저하, 걸을 때 힘들고 이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이제 대소변 장애나 이제 엉덩이 닿는 부분에 감각이 막 무디다든지 이상 감각이 오면 빨리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요렇게 되면 쪼끔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게 좋아서 그렇고 질문해 주신 대로 그런 손상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대로처럼 님 질문 주셨는데요. 디스크가 협착증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디스크가 심해지면 이제 협착이 될 수도 있고 협착이 생기는 세 가지 원인 전 세 가지라고 주로 말씀드리는데 앞쪽에서 디스크가 있고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디스크가 변성이 되면서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 돌출 디스크, 파열 디스크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되게 되면 이제 협착증이 되는 겁니다. 초기 디스크에는 협착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디스크가 굉장히 튀어나온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협착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예시로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셔서 이따가 예시로 드는 MRI 소견 나오니까 그거 같이 좀 봐주세요. 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사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신경관이 동그랗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도 같은 경우는 약간 좁아졌죠. 그리고 V자 모양 황색인대가 조금 두툼해졌습니다. 아직 후관절은 살짝만 커졌고요. 그리고 중등도 되면 이제 약간 하얀색이 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까지 되면 하얀색이 거의 안 보이고
그럼 관절도 약간 많이 손상이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뼈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전방전이증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협착증이 흔하기 때문에,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이제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어떠한 부위에라도 협착은 대부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분리증이 있는 타입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신경은 좀 덜 그러시는데, 양쪽으로 나가는 신경근이 협착증이 오시는 추간공 협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척추 분리증이 이제 10대, 20대 때 한 5에서 7% 정도의 분리증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뭐 나이 들면서 조금씩 늘겠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점점 뼈가 붙어 있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긋나면서 오른쪽에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 소견처럼 뼈가 계단처럼 어긋납니다. 그러면서 앞뒤로 어긋나기도 하고 위아래로도 붙어서 완전히 이렇게 되기도 하면서, 이런 분리증형 같은 경우는 신경근이 여기서 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건 척추 전방전이증 사진 가져온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4번, 5번, 척추 1번 이제 두 군데가 다 이제 전방전이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요걸 가져온 이유는, 이제 4번하고 5번은 이제 보통 전방전이증이 두 가지 타입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쪽은 척추 분리증 때문에 생기는 이제 협부 결손형 분리증 때문에 생기는 전방전이고요. 아래쪽에 5번하고 척추 1번은 분리증이 없는 퇴행성 전방전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MRI 소견인데요. 가운데 또 4번, 5번은 가운데가 그렇게 막히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계단처럼 어긋나긴 하지만 분리증 같은 경우는 요쪽이 막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 쪽에 퇴행성으로 생긴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가운데 협착을 꽤나 동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수술법은 같지만 어쨌든 해결해 줘야 되는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들어간 소견, 이분은 퇴행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 조금일 때는 저희도 감압술 같이 그냥 단순한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수술을 하는데, 전방전이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금 사진처럼 고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외상에 의해서는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천천히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바로 잡아줘도 고정을 하거나 받침대를 넣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안에다가 이제 케이지 보형물을 넣고 그걸 바로 잡은 다음에 이제 나사로 고정해서 고게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케이스고요. 요것도 요건 이제 협부 결손형입니다. 30대 여성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 놓고 고정해서 잘 지내시는 분입니다. 네, 요거 연관해서 질문 들어왔네요. 네. 평소처럼 그대로님 반갑습니다. 네, 전이증은 뼈가 앞으로 밀린 상태. 근데 보통 앞뒤로 움직이죠.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이제 현상 유지가 제일 좋고요. 이제 점점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 운동이나 자세 교정 같은 거를 하시라고 하는데,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까지 변성이 되면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정이 없고 심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협착되면 수술을 하게 되면 뼈를 뒤에 감압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정화가 돼 있는데 협착 때문에 뼈를 깎으면 또 이제 불안정이 추후에 올 수가 있어서, 그런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추후에 이제 고정술, 이제 고정 및 유압이거든요. 저희가 안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넣고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들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걸로 된다 그런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 나온 건데요. 이제 언제나 그대로처럼 님처럼 디스크가 이제 앞쪽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디스크라는 게 이제 병 이름은 아닌데요. 이제 이 척추 뼈 안에 있는 이 물렁뼈 연골을 저희가 인터버테브럴 디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보통 처음에는 지금 화살표 제가 표시하는 것처럼 하얀색, 이제 섬유륜 안에 하얀색 이제 수액이 있다가 저게 퇴행이 되면서 이제 퍼석퍼석해지고 기능을 잃으면서 까맣게 변합니다. MRI 소견상에서. 그러다가 이제 닳기도 하고 이제 양옆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앞쪽 이제 복부 쪽으로는 뭐 튀어나와도 크게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뒤쪽에 있는 신경 쪽으로는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튀어나오거나 하면 신경이 많이 눌리지는 않아서 처음에는 이제 척추 허리만 아프다가 더 이제 심하게 돌출되거나 파열이 되면 이제 보통 다리까지 증상이 오는데요. 이제 저런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서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제 신경관이 많이 좁아졌죠. 이 정도까지 되면 제가 판독이나 차트를 쓸 때 이제 5 번과 천추 1 번의 가운데 디스크가 넓게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협착증이 중등도 이상 생겼다. 이렇게 차트를 씁니다. 보통은 이제 약간의 신경 압박 정도면은 협착증이라고 쓰지는 않는데 요 정도 되면 저는 중등도 이상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요 단면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원래는 요렇게 이제 관이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디스크가 앞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돌출되시면 제가 이제 보통은 협착이 있네요. 요거는 충분히 수술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걷는 게 제일 불편하세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신데 걷다 보면 이제 다리가 아프다. 엉덩이나 다리가 아파서 이제 쉬었다 가야 되는데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좀 앉아서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쉬었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파행이라 그러거든요. 거리 가다가 쉬었다 가야 되는 걸. 그래서 혈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신경위성 파행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다리 통증이죠, 통증. 저림뿐만 아니라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언급드렸지만 오르막길보다는 보통 내리막길을 조금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라든지 심해지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엉덩이 안장 쪽이라 그러는데 그쪽의 감각 저하, 다리의 감각 저하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남의 살 같아요. 이제 다리에 마비가 와요. 이제 대소변 장애까지 옵니다.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언제나 협착증을 의심을 해 봐 주시고 마지막 증상 나오기 전에 병원에 위에 쪽 증상이 있다면 얼른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꼭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통계 보다 보면 계속 협착증 환자는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평균 연령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협착증 환자분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점점 더 증가되게 되죠. 보통 30대 이때까지는 이제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50대 넘어가시면서부터 쭉쭉쭉 올라가고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보통 여자분들이 남성분보다 한 2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협착증 환자분들은 여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고런 점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본이나 이런 연구에서 보면 결국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여성분이 통계에 따라는 다르지만 여성분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원인은 말씀드렸던 3 가지 원인. 이제 추간판 변성, 그다음에 후관절 추간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관절이 무리가 가면서 커지고 변성이 오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결국은 3 가지 원인 모두 다 그 공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덜어는 이제 근데 이제 넘어지시거나 다치시거나 혹은 여성분들 압박골절되면서 골절이 되면서 뼈가 튀어나와도 협착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골절되면서 이제 뼈와 뼈 사이 이제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제 옆으로 나가는 신경근이 좁아지는 추간근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협착이 생기게 되면 이제 증상이 생기는 원인들은 이제 신경의 혈류가 전 목이 졸린다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신경이 목이 졸리니까 점점 이제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에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까 쉬었다 갈 때 이제 앞으로 하면 신경관 일시적으로 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좋아지게 되고 안에 있는 뇌척수액 순환도 감소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신경이 눌리니까 그 자체로 이제 신경에 손상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병증이나 심한 경우에는 척수병증까지도 일어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위별 분류하기 전에 질문 2개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YJM 님께서 "시술은 어떤가요?" 시술을 처음부터 협착인데 "시술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수술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초기 협착증인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풍선 확장술은 영구적으로 그 좁아진 걸 넓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대개는 이제 그 좁아진 부위에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걸 더 투입하기 좋게 약간 풍선으로 이제 부풀려 준 다음에 그다음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불가능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풍선 확장술로 넓힐게요." 이렇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시크릿 정원님. 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변화인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나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진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을 제가 하더라도 뭐 이제 어제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좀 증상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오셨고 실제 검사를 했더니 척추 측만이나 협착이나 뭐 디스크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한 뭐 제가 어제 진료받던 분은 한 10 한 뭐 10 분 이상 걸으면 10분 아니죠. 한 1 시간 이상 걸으면 증상이 쪼금 오신대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증상이 더 심해지면 약물이나 주사 치료 이런 걸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급 드렸던 허리 통증 말고 걷다 보면 이제 증상이 생기는 다리에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생기는 것들이 자주 있고 그다음에 가끔 있는 건 전 그냥 지켜보시라고 하는데 저런 증상들이 뭐 한 1 킬로도 안 걸어서 한 30분 미만 걸었는데도 생긴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교보는 없고요. 그냥 제가 보통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거 말씀드렸어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가운데 이제 중심부가 좁아진 경우 측방, 그다음에 추간공 신경근이 나오는 부분 바깥쪽 이 부위에 따라서 증상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제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디스크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이 커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쪽 측방부는 디스크도 있고 황색인대가 커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뼈가 오는 경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추간공 쪽은 디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보통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제 내려앉으면서 디스크가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후 관절이 커지면서 골극 뼈 이제 뿔이라 뭐 할까요? 이제 뼈 조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뼈 조각이 나와서 뼈를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 추간공 외부는 바깥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많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골극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중심부는 보통 디스크나 인대, 지방층 그리고 약간 옆쪽은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옆으로 나온 경우나 인대가 커진 경우, 관절 커지는 경우. 그래서 추간공, 신경근이 눌리는 경우는 추간판 간격이 높이가 낮아지니까 지붕이 낮아지면서 이제 신경근을 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눌릴 수가 있고 뼈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측만증이라든지 전방전이가 되면서 그쪽이 끼기도 하고요.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진 보면 마찬가지로 꼭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정상적인 사진을 보여드려야 이해가 쉽거든요. 정상적인 사진 한번 보시고 가운데, 측방, 추간공, 외측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심, 가운데 쪽으로 디스크가 나와서 중심 쪽 협착증이고요. 이거는 측방부입니다. 가운데는 비교적 괜찮죠? 근데 이제 오른쪽 측방부 해서 여기서 이제 신경근이 여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제 제 몸을 이제 신경줄기라고 생각하면 가지가 이렇게 나가면 저런 경우에는 여기 나가기 시작하는 요 부위가 눌리세요. 위에 이제 중심부는 이쪽이 눌린다고 하면 측방부라고 하면 여기가 눌립니다. 이제 저희도 숄더라고도 하는데 이쪽이 눌리면서 증상이 발현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측방부 협착증 디스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심해진 분, 이분은 측방부와 함께 가운데도 다 좁아져 있는 경우고 후관절이 이제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생긴 소견이고 이제 추간공 가운데는 괜찮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괜찮은데 이제 좌측에 보면 제가 지금 화살표 보여드리는 부분이 신경근입니다. 요 부분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까만색 보이시죠? 화살표는 이렇게 해서 눌리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보통 이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여기 4-5 번인데 이제 일반적인 가운데 쪽 디스크랑 증상이 조금 달라요. 약간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위쪽 신경 어퍼루트라 그러는데 옆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에서 눌리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번, 5번이 많으니까 그쪽에 주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쪽 신경이 아니라 하나 위의 신경이어서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간공 협착증 바깥쪽으로 나가는 신경 좁아지는 걸 보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곳에서 점점 눌리게 되고 요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종단면이 더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신경 주변에 하얀색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점점 호리병처럼 좁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되면서 좁아지면서 나중이 되면 요 추간판 간격 디스크가 내려앉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좁아지면서 뒤에 이제 후관절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뼈도 자라나게 돼서 이쪽은 거의 하얀색이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정추관공 협착이라고 하고 단계가 처음에 이제 정상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하다.' 하고 요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안에다 케이지 보형물도 넣고 이제 유압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별해야 되는 질환, 협착증과 이제 감별해야 하는 질환들은 제일 많은 건 역시 혈관 질환들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동맥이에요. 이제 우리 심장에서부터 복부 혈관으로 통해서 다리로 이제 이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이제 동맥들이 이제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져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다리 쪽 가는 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요럴 때 감별 포인트는 요거는 이제 구부리지 않아도 길 가다가 다리가 통증이 온다 하면서 멈추면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발 쪽에 이제 맥박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고런 게 좀 떨어져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꼭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증상 양쪽인지 한쪽인지 봐야 되고 진찰을 꼭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협착이 내리막길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오르막길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런 증상이 만약에 협착증인 줄 알았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혈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복부나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 CT나 초음파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하지정맥류, 정맥 질환입니다. 피가 이제 내려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하지정맥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쪽에 저류되면서 증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정맥류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진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봐야 되고 같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류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어요 하고 나중에 협착을 진단받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나 말초신경 바깥쪽부터 나빠지는데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양하지만 보통 저런 말초신경병증은 이제 국한된 경우 다리부터 이제 쭉 엉덩이, 다리까지 쭉 연결돼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있다든지 발끝 쪽부터 말단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저런 경우에는 조금 증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별이 안 될 때는 언제나 이제 근전도라든지 이제 척추 검사를 해서 이제 배제를 하죠. 가끔 증상이 심한데 MRI 허리나 경추 MRI 찍어보면 별게 없어서 나중에 말초신경병증 진단받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감별을 해봐야 되고 이제 뇌척수 질환 여러 가지 이제 보행이 안 돼서 왔어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파킨슨병이나 다른 신경과적 질환인 경우도 있었고 자주 말씀드리는 경우가 허리 협착이 너무 심해서 오셨어요. 허리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오셔서 이제 타병원에서도 이제 치료를 받다 안 돼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보행이 협착 있는 거에 비해서 증상이 좀 더 심하시고 약간 좀 걸음걸이가 좀 좋지 않아서 제가 경추도 같이 찍어보자 했더니 척추 협착도 심한 편인데 경추에 이제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이제 치료를 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척추도 협착증이 굉장히 말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수술을 했더라도 왜 안 낫지? 다리 아픈 건 좀 나아졌는데 걷는 건 그대로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언제나 의심 난다면 꼭 같이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요 치료법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질문 연관된 게 있어서 드리고 갈게요. 이제 러브스토리 님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리가 저린 게 꼭 허리 때문이 아니라 혈관 문제일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을 텐데 저게 100% 감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 혈관보다는 이제 척추가 전문이니까 척추 질환 쪽이 이제 훨씬 퍼센티지는 높은 것 같고 제가 체감상에서는 이제 요런 파행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80% 이상은 척추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척추를 먼저 검사를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은 척추를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제가 긴가민가 하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혈관 문제가 더 크겠는데 하면 이제 그쪽을 먼저 검사하기도 하고 애매하다 그러면 사실 같이 검사를 합니다. 같이 검사를 하기도 하고 협진을 합니다. 협진을 해서 혈관 문제 두 개 다 이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말초 혈관 질환 같은 경우 아까 감별 포인트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시고 그런 증상에 해당한다면 혈관외과나 혈관 전문가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법 말씀드리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다 이제 협착이면 제일 겁내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수술하면 어떡하지?"인데요. 수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이제 100분 오신다 그러면 5명?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수술하는 사람한테는 더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치료를 받다가 오시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고요. 협착 정도와 증상이 어느 정도 비례는 하지만 협착이 많이 됐다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 달라요.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언제나 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한테 이제 시술이나 이제 수술적 처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존적 처치는 당연히 이제 일반 휴식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이제 척추위생 자세나 운동을 통해서 저걸로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증상 완화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구 약물은 저는 대부분 씁니다. 아주 속 이제 위장 장애가 심하다든지 부작용이 심하신 분 빼면은 약물 치료는 대부분 해 드려요. 그리고 약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주사 치료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주사 치료 증상 심할 때 도움 될 수 있고 계속 맞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기간은 3 회, 1 년에는 한 6-7회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적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함유된 걸 그렇게 쓰고 인대 강화 주사나 프롤로 등은 쪼끔 제한은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시술적 처치,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로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감압술, 영어로 디컴프레션. 좁아져 있잖아요. 그걸 넓혀 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보형물을 넣거나 나사못이나 이제 케이지 보형물을 넣지는 않는 거고 요압술은 그런 것들을 이제 삽입하는 거죠. 약물 치료 같은 게 제일 기본 되는 건 역시 당연히 이제 뭐 진통 소염제고 그게 뭐 약간 그 진통 소염제는 아니고 그냥 이제 진통제 계통 뭐 다이레놀이라든지 다른 뭐 울트라셋 계통 요런 것도 있고 너무 심한 분들은 뭐 마약성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뭐 많이 거의 안 씁니다. 정말로. 골절 아니면 거의 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통 호전시키는 다리 아플 때 쓰는 약물들 이제 1 차적 초기일 때는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 많이 드시는 오팔몬 같은 거 이제 고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이제 보조제로 뭐 이제 혈관 다리 말초 혈관 확장제 이런 것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또 드시는 이제 리디카, 프리가발린 성분인데 신경통 억제하는 거죠. 고런 거나 가바펜틴. 그리고 항우울제 중에 이제 신발타 같은 것들도 이제 환자분 다리 증상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 협착증은 이제 경막의 차단술,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과 누르고 있는 조직들 그 사이 경막외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약물을 흘려보내 주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이제 꼬리뼈 쪽 맨 아래쪽에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건 이제 미추저품 꼬리뼈 주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뒤쪽 후궁뼈 뒤쪽 뼈와 뒤쪽 뼈 사이에 있는 이제 항생기들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후궁관 접근 혹은 옆쪽에 이제 신경근 옆쪽으로 접근하면 이제 추가항공 접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만 있거나 한 분 이제 그런 분 심하지 않은 분들은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나 혹은 인대 강화 주사 등을 통해서 이제 통증을 좀 줄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꼬리뼈 주사입니다. 한쪽으로 이제 하고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이제 CI 주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쪽으로 더 올려 가지고 이제 안에서 조영제 놓고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를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전체적 협착이 여러 군데 있다든지 증상이 전체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요 주사가 이제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건 이제 추간공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좁아져 있거나 혹은 이제 여기서 신경 보시면 이제 조영제 요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신경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분이 좁아져 있을 때 특히 좌측이 심할 때 요렇게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추간공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후지 내측지 주사. 요건 이제 뒤에 후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척추 이제 허리 통증이 주인 분들한테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시술적인 치료로는 이제 신경 성형술 이제 안쪽에 카테터를 보통 꼬리뼈 쪽으로 넣습니다. 꼬리뼈 쪽으로 넣어서 이제 그쪽 주변으로 이제 안에 이제 어드히전 이제 유착이 돼 있으면 그걸 좀 박리를 해 주고 이제 약물을 투입해 줍니다. 안에 이제 통증을 줄여 주고 이제 염증 줄여 주는 것과 이제 확산을 도와주는 약 그리고 이제 이제 식염수, 생리식염수 등을 통해서 이제 확산을 딱 해 주고 수압으로도 어느 정도 하는데 완전히 저걸로 확 넓혀 주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YJM 님 이제 질문 주셨던 것처럼 풍선 확장술은 이제 일부 이제 저 사진처럼 풍선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그 안에 이제 약물을 주입해서 좀 더 잘 퍼질 수 있게 하는 거고 효과가 있지만 완전히 협착을 넓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적 처치는 이제 감압술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분은 뭐 본인의 환자의 의향도 어느 정도는 해결해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불안정이라 그러거든요. 삐걱거리는 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감압만 하기도 합니다. 뒤쪽으로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쪽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반대쪽까지 이렇게 넓혀 주는 소견이 되겠고요. 이제 상처 보면 이제 한 1 센티미터 밖에 안 나긴 하거든요. 저 정도 하나 구멍 내서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이제 왼쪽 그리고 오른쪽까지 이렇게 해서 다 넓혀 줍니다. 뭐 디스크도 손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요런 경우에는 디스크는 그냥 두는 편이에요. 두고 다만 이렇게 수술을 하시면 언제나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요렇게 잘 사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요렇게 되면 이제 이쪽 후관절 같은 게 다시 커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뼈가 조금 제거됐기 때문에 불안정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에 인대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불안정에 안정성에 그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빠지면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서 언제나 이제 "유압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요. 유압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분처럼 관절이 너무 망가진 경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척추 전방 전이가 있을 때는 이거는 감압만 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압하면 더 불안정이 커져서 더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 통증도 그나마 안정되어 있던 게 허리까지 더 아파지시는 경우가 많고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처치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뼈 이제 제거해 주고요. 넓어진 소견 그리고 앞에 이제 케이지라고 하는 받침대 2개 들어간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는데요. 이제 바람결에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사 치료를 맞으면 밀려 있는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이제 요 얘기는 제가 하루에 10번 정도는 드려요 보통. 치료를 하면 약을 먹거나 이러면 근본적인 치료인가요?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이 뼈가 어긋난 게 이렇게 돌아가는 주사는 없고요.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 디스크라든지 어떤 것도 그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하려면 뭐 이제 뭐 고주파 같은 걸 써서 이제 크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야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곡소마 치료할 수도 있고 내시경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 지금 주사 치료를 하면 두 가지 이제 제가 통증이 허리에서 그렇게 신경을 누를 때 직접적 압박 때문에 생기는 물리적 원인과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염증 물질이 신경을 공격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오는데 이런 때 이제 화학적인 통증을 줄여 주고 이제 주사 치료를 이렇게 해서 그 통증을 줄여 드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질문 또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허리가 최수민 님 반갑습니다. "허리를 들지를 못하신다." 일단은 뭐 처음에는 이제 하루 이틀 쉬어 보시는데 오래되셨다면 허리를 이제 들기가 힘들다는 얘기시고 움직이기 뭐 "허리를 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시라면 병원에 얼른 가 보시고 이제 저를 찾아와 주셔도 좋고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일단 치료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허리 초기라든지 뭐 디스크가 찢어졌다든지 돌출됐을 때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고 아직 뭐 "다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은 안 주셨는데 허리 통증이 있는데 들지 못할 정도로 아프시면 병원에 꼭 방문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유압술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드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시다. 100% 바른 자세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하시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을 따로 이제 하시고 주로 걷기 이런 걸 하고 아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고 덜 아프게 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번째 있는 근감소증 이제 근육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아프다 보니까 계속 보조기 계속 차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조기 계속 차시면 근육 빠지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척추의 부담 증가되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되고 보조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또 너무 적게 나가셔도 문제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거고 보통은 이제 과체중인 경우에 디스크 변성이 커지기 때문에 관절이나 체중 감량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골다공증 아까 골절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언제나 뭐가 문제냐면 하다가 치료를 하다 마세요. 그러면 인제 뭐 최근에 이제 6 개월에 한 번 맞는 프룰리아 주사 같은 경우는 하다가 말면 오히려 좀 더 이제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치료 잘 해 주시고 그 치료를 꾸준히 하면 6 개월에 한 번 정도면 1 년에 2 번이잖아요. 그 정도 이제 점점 더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1 년에 2번 정도 꼭 잊지 마시고 1 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해 주시고 해서 치료 꼭 받으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위장장애 없다면 칼슘이랑 비타민 D 섭취해 주시고 잘 드시고 이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추천드리는 운동은 제일 좋은 건 역시 걷기, 오르막길 정도 너무 등산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등산하다가 아프시다든 편찮으셔서 오시는 분 많거든요. 이제 뭐 가볍게 뭐 구릉 정도나 뭐 둘레길 이 정도는 오케이입니다. 그러고 이제 무릎이나 이제 밖에 나가시기 힘든 분들은 실내에서 이제 자전거 허리 좀 펴고 실내 자전거 타시는 것도 괜찮고요. 수영은 뭐 자유형 괜찮은데 이제 너무 이제 뭐 접영하면 이제 허리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접영은 좀 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요것도 좀 어려우신 뭐 고령분들은 이제 물에서 이제 아쿠아 워킹 같은 거 조심스럽게 하시라고 요런 것도 요런 좀 부담이 적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요런 것도 괜찮고 계단 오르기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든지요. 다리 근육 위에서 계단 오르기 내려가는 건 일부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이나 허리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 위주로 하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협착뿐만 아니라 척추 쪽에는 언제나 이제 유제품, 칼슘 많은 거, 그다음에 콩류나 그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다 좋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나이 드시면서 점점 고기 못 드시겠다 하는데 드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생선이라도 드시든지 조금 소화 잘 되는 거, 기름기 적은 거 위주로 해서 단백질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채소 잘 드셔야 됩니다. 가장 비추천하는 것들 역시 술하고 담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술보다 저는 담배가 제일 나쁘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술도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치료받는 분들, 약 드시는 분들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 섭취, 커피 너무 많이 잡수셔도 좋지 않고요. 탄산음료도 뼈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너무 저체중도 오히려 뼈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고요. 이제 과체중,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요점 정리해 보면 앞에서 디스크가 누를 수 있고 뒤쪽에 황색인대 그리고 이제 뼈 같은 게 이제 좁아지면서 커지면서 신경이 압박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 파행 가다가 이제 멈춰서서 앉아 있어 쉬었다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의심해 보셔라. 그리고 병원에 와 보시고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니까 병원에 오시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중등도 이상 소견이 MRI에서 보이고 증상이 어느 정도 이상 된다면 수술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다.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주신 분들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언제나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한번 꼭 가보세요. 아까 처음 설명드린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간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의 최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